네, 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스텐팬에서 눌어붙지 않은 볶음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편법을 이용하면 눌어붙지 않은 볶음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고 꿀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볶음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아무거나입니다. 사실 볶음밥은 집에서 간편하게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서 다 넣고 볶아서 간단하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 먹으려고 만드는 게 볶음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냉장고 찾아보니까 계란, 파, 당근, 마늘, 그리고 냉동새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우 넣고 계란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부터 좀 준비할게요. 새우는 냉동새우인데 제가 미리 해동을 좀 시켜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 간을 조금만 해줄게요. 소금 간을 해서 조금 보관할 거고요. 다음은 야채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근부터 좀 썰어 볼게요. 야채 손질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돼요. 그냥 취향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파기름을 만들게 되면 향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파는 이 하얀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늘은 편 썰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으깨는 게 향이 더 잘 나오고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으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썰어 줄게요. 네, 그리고 오늘 계란은 2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깨서 여기에 소금 간을 살짝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그냥 잘 섞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볶음밥을 할 때는 뜨거운 밥보단 찬밥이 유리합니다. 뜨거운 밥들은 서로 이렇게 찰기 때문에 엉겨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밥으로 볶음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 집에 당장 한 밥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그 밥을 약간 덜어서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살짝 보관해 주시면 아주 금방 식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즉석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할 거예요. 그냥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요리 전체 과정 중에 총 3테이블스푼의 오일을 사용할 거예요. 사실 많다고 하면 많은 양일 수도 있고 볶음밥 치고 적다고 하면 적은 양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넣게 되면 너무 기름진 볶음밥이 될 거고요. 이거보다 적게 넣으면 사실 맛이 좀 떨어지는 그런 볶음밥이 완성되더라고요. 저는 평균적으로 1인분 기준으로 한 2스푼 또는 3스푼 정도, 3테이블스푼 정도 사용하는 편입니다. 꿀팁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이라고 우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즉석밥을 전기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릇에 담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오일을 오늘 사용할 3테이블스푼의 오일 중에 1테이블스푼을 여기다 넣어 줄게요. 그래서 1테이블스푼은 오일을 밥에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도 간을 조금 해줄 건데요. 보통 집에 있는 스탁, 굴소스, 소금 셋 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탁을 사용할 거예요. 보통 중식 볶음밥에는 굴소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볶음밥에는 소금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매기 스탁을 사용하는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치킨 스탁이 들어간 볶음밥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금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소금 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치킨 스탁을 반 테이블스푼만 딱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합니다. 절대 얘네들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주시거나 손으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뭉쳐서 약간 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줄게요. 좀 밥알이 하나하나씩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오일이 밥알 전체에 좀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뭉친 밥이 없이 잘 젓가락으로 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응축액이기 때문에 스탁을 많이 넣게 되면 좀 짤 수 있어요. 그리고 향이 너무 강해지면 또 스탁 맛이 너무 강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90%는 완성입니다. 이제 바로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늘 그랬듯이 중불 예열 3분 이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이 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해 주신 질문 하나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불 또는 중불에서 3분에서 뭐 길게는 5분, 7분 예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강불로 짧게 예열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제 대답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불이나 약불 예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불로 예열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과예열입니다. 과예열이 되는지 모르고 강불로 계속 예열을 하다가 뭐 어느 정도 예열이 됐겠지 하고 물을 부으면 당연히 물은 이제 스팀 이펙트, 머큐리볼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열이 다 됐구나 그러고 그 물을 닦아내고 오일을 딱 넣었는데 바로 연기가 확 나면서 기름이 타버리거나 심한 경우 불이 붙는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몇몇 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불로 팬이 너무 많이 과예열된 상태에서 오일을 넣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일이 타버리거나 그렇게 심하면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강불로 예열을 하게 되면 팬에 불이 직접 닿는 면, 그러니까 팬은 동그랗잖아요. 근데 불은 팬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게 닿는 부분, 이렇게 팬에 직접 불이 닿는 부분만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불이 집중적으로 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뜨겁고 어떤 부분은 아직 예열이 덜 된 상태가 되겠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열을 하고 불을 끄고 1분 정도, 2분 정도 휴지 시간을 주라는 것도 열이 팬 전체에 이렇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그 휴지 시간을 약간 주는 겁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예열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팁이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금방 지나가요. 제가 오늘 오일은 테이블 스푼으로 3스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1스푼은 밥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팬에 반 티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 티스푼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이렇게 팬에 골고루 이렇게 오일을 넣고 약불로 줄여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보여요. 오일이 약간 오글오글하게 이렇게 주름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오일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증거니까 그때부터 조리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방 지나가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아까 만들어준 계란물을 먼저 넣어줄 건데요. 계란물을 이렇게 최대한 많이 그릇에 있는 걸 다 넣어주세요. 최대한 많이 다 넣고 바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50%도 안 익었을 때, 이 정도 됐을 때 그냥 바로 팬에서 꺼내서 다시 이 남은 잔열로 인해서 조금씩 계란이 더 익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 테이블 스푼만 오일을 더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팬에 이렇게 그냥 계란이 조금 묻어 있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파부터 넣겠습니다. 파를 넣어서 볶아주고요. 그 다음에 마늘, 당근 다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바닥에 눌어붙지 않고 잘 볶아지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볶음밥 질문을 주실 때 밥을 넣으면 눌어붙는다라고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어느 정도 야채가 볶아지면 그때 오일을, 마지막 오일 한 티스푼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오늘 버터로 좀 대체할게요. 만약에 버터가 없으신 분들은 오일을 그냥 마지막 한 티스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버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하나 넣어주시면 더 훨씬 풍미가 살아나요. 이제 넣을 나머지 재료들을 한꺼번에 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새우 준비했으니까 새우 넣어볼게요. 새우가 절반 정도 익었을 때 이제 그때 아까 만들어둔 그냥 밥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넣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밥을 넣었는데도 전혀 바닥에 눌어붙지 않고 잘 익죠. 네, 불은 처음부터 그냥 중약불이고요. 계속 이 상태로 볶아주시면 밥은 전혀 눌어붙지 않고 그냥 스텐팬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볶음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전혀 눌어붙지 않았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처음에 살짝 스크램블해서 익혀줬던 계란을 이 볶음밥 위에 살짝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파슬리를 살짝. 네, 이렇게 오늘 스텐팬에서 전혀 눌어붙지 않게 볶음밥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건 뭐 계란볶음밥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계란덮 볶음밥?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붙지 않는 볶음밥의 핵심은 밥에 오일을 한 스푼 넣어서 잘 섞어주시는 겁니다. 대신 젓가락으로. 오일 코팅이 된 밥에서는 전분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팬에 잘 안 달라붙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란을 처음에 스크램블해서 정말 살짝 익힌 계란을 나중에 볶음밥 위에 올려서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른 볶음밥은 더 이상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폭신폭신한 계란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오믈렛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부자였습니다.